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의 진행을 맡은 공주대학교 원성수 교수입니다. 뉴스라는 것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사건, 사고 소식은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 일부 학생들의 잔혹한 범죄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뉴스는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시청자가 직접 참여해서 제작하는 뉴스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지역 구석구석의 다양한 이야기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오늘도 역시 학교 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만든 뉴스들을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자 공부부터 생활에서 필요한 예절, 다양한 인성교육으로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민은 물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진잠 향교가 바로 그것인데요. 윤나은 시민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충효교실에서 배웠던 내용을 노래하듯이 신나게 암송합니다. 4주간의 충효교실 과정을 수료한 아이들은 기쁨과 뿌듯함으로 한껏 들떴습니다. 아이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구청장, 국회의원, 대전시 의원,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개근상을, 수업 시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아이들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진잠 향교가 600년을 넘어서 이 진잠을 지켰던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람에게 기본이 되는 충과 효, 인과 예를 가르치는 진잠 향교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잠 향교는 더 이상 낡은 것이 아니라 제일 새로운 것이고, 이 진잠 향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성과 덕목과 예와 충과 효를 배워나가는 그런 배움터로 더 발전시켜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진잠 향교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향교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학교였습니다. 학교. 그래서 글자 그대로 시골의 학자, 학교 글자, 향에 있는 학교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개 소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소가를 봐서 합격한 사람들은 진사나 사마 이런 그러한 관직을 갖게 됐고, 여기에서 더 좀 공부를 해서 대과에 급제하기 위해서 좀 희망을 가진 사람은 서울 성균관에 가서 또 공부를 해서 대과에 응시해서 급제해서 큰 참 교섭을 길에 나가기도 합니다. 충효교실은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 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목은 저학년들을 위한 기초한문을 비롯해 사자소학과 명심보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과 바른 행실을 강조하는 지침서들을 통해 아이들은 기본 예절과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애들이 정말 어려서 못할 것 같지만 정말 명심보감이 좋다는 거. 그래서 항상 이제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완전히 더 선을 할 수는 없지만 잠깐 나쁜 마음으로 갔지만 너희들이 명심을 보감을 배웠기 때문에 또 손으로 이렇게 또 다시 돌아오는 마음이 있을 거라서 명심보감을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게 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고. 또 수업이 향교 안에 명륜당에서 이루어진 만큼 아이들은 옛 선조들의 교육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름, 겨울방학에 진행하는 충효교실 외에도 평일 오전에는 성인 경전 교육을, 오후에는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옹고지신의 마음가짐.
중요 교실을 수료한 아이들에게 전통 교육은 더 이상 어렵고 따분한 것이 아닌 술술 암송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진잠향교에서 시민기자 윤나은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진잠향교에서 진행된 교육.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의 옛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전통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우리 지역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서 더 뜻깊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날로 발전하는 기술로 인간과 사물이 소통하고 모든 제조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육성하기 위한 비전 보고와 토론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공무원, 유관기관, 산학연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함께한 자리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의 비전 보고를 통해 대전광역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세운 계획과 준비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심도 있는 이야기가 많이 오갔습니다. 김주은 경제정보센터 소장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방안이라는 토론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는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민병찬 한밭대 교수, 심진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제연구그룹장, 안기돈 충남대 교수, 임근창 대전시 산업협력특별보좌관이 참여해 각자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형 신산업 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 실증화 구현에 4개의 전략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각 전략별로 6가지의 세부 사항을 선정해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과학의 도시 대전이 2017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발돋움할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CNB 시민기자 박근혜였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온 미래에 대한 기대와 논란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우리 지역이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발돋움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우리나라는 교육을 제대로 할 수도 또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이명숙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복 50주년이었던 1995년에 전국의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민학교란 명칭은 황국신민학교를 줄인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96번지에 있는 대전교육박물관 내 일제강점기 시대의 교육 전시관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국민학교 교육을 받아야 했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씨개명입니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상장 실물들은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일본어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전시물입니다. 창씨개명의 첫 단계는 단기를 쓰던 우리나라 연호를
대정이라는 일본 천황의 연호로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강제로 성을 바꾼 후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였으며 머리를 자르도록 단발령을 강행했습니다. 상시 개명을 하지 않으면 배급을 못 받고 물건을 사러 가도 제대로 못 사고 취직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유의 이름도 뺏기고 머리도 다 삭발을 해야 했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두 번째가 조선어 말살 정책입니다. 조선어와 국어교과 시간을 따로 두었는데 국어교과는 일본어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조선어 교과는 일본어와 우리말, 즉 조선어와의 통역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어로 일본어를, 국사로는 일본 역사를 배우게 했고 조선인 교사들조차도 일본어로 수업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가 황국 신민화 교육입니다. 그중 황국 신민 서사지주는 학생용과 일반용으로 제작하여 각급 학교와 관공서 등에 설치한 후 아침마다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 맹세를 강요했던 산물입니다. 그중 한 개가 대전 산내초등학교 운동장에 묻혀 있던 것을 작업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방법을 고민하다 부득이 이같이 전시하였다고 합니다.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작은 돌들은 일본 왕에게 충의를 다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어린 학생들에게 적게 해서 황국 신민 서사 지주 밑에 함께 묻어 놓았던 것인데 옥천 죽향 초등학교에서 발견된 것 중 일부입니다. 그 밖에 교과회 활동으로 조회, 운동회, 원족, 수학여행 등을 행하였는데 이 역시 식민교육의 또 다른 도구였습니다. 또한 일제는 인력 동원 및 전시물자 수급을 위한 하급직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실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적 아픔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아픔과 잔혹성을 잊지 말고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밭교육박물관에서 우리 교육을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기자 이명숙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가슴 아픈 역사로 여겨지는 일들을 기억하고 또 돌아보는 이유는 역사에 남겨진 그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해서입니다. 슬프고 아픈 역사지만 아픈 희생으로 우리의 현재를 지켜낸 감사한 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통해서 더 나은 현재나 미래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만큼 아픈 역사라도 되새겨서 현재의 학생들에게 잘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음력 7월 7일 하루만 허락된 견우와 직녀의 사랑 이야기, 천년의 그리움, 영원한 사랑을 재현한 축제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윤나은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은 견우와 직녀 인형에서 재미있게 장난을 치고 가족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올해로 12번째 열리는 견우직녀 축제는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7월 7석 견우와 직녀의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가족과 연인, 친구 모두가 도심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졌습니다. 아빠와 함께 라이더 로봇을 타는 아이들, 서로에게 타임캡슐 편지를 써주는 연인들, 오작교 타로를 보는 청소년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축제를 즐깁니다. 천연비누 만들기, 인형 만들기, 향수 만들기 등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이 많아 체험장을 찾아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벼룩시장을 통해 십자수로 만든 장신구, 가방, 아이들의 장난감 등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엑스포 다리에 길게 줄지어 있는 음식 트럭, 커피와 칵테일, 치킨과 스테이크 등 다양한 먹거리가 축제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버스킹 공연과 아름다운 야경도 함께 음식을 먹으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과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예비신랑의 깜짝 청혼 행사와 80세 이상 부부에게 수여하는 백년애로상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체험을 되게 많이 했는데 상품도 많이 주고 행사 참여율도 많고 너무 즐거워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저도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다 있어서 너무 기분 좋게 즐기다 갈 수 있겠어요. 다음에는 남자친구랑 또 올래.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커플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있고, 저희는 이제 그 1년 뒤 현지를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했는데 참 의미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금강산도 시키고 하니까 빨리 먹으러 가려고, 먹을거리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찾아가 볼게요. 하여튼 재밌는 것 같아요. 공원에 설치된 하트 모양의 터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면서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도 엑스포 광장에는 시민들로 붐빕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과 같이 즐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로 12번째 개최되는 견우직녀 축제는 해가 갈수록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올해는 6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더더욱 발전하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시민기자 윤나은입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도심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가 생기고 있고 행사의 내용 역시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번째 진행됐다는 견우직녀 축제. 많은 관심과 격려로 올해도록 더 재미있고 알차게 진행되어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는 것도 또 겪은 일도 다 다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다는 건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사람 각자가 겪은 이야기들을 대중 앞에서 발표해보는 스피치 대전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송남영 시민기자가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4층 강당에서는 2017 스피치 대전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스토리로 청중들과 소통하기 위해 10명의 우수 스토리텔러들이 펼치는 공감 가득한 스피치가 청중들의 투표가 반영된 시상식까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스피치 대전은 1차 선발을 거친 다양한 연령으로 공무원, 주택관리사, 강사, 기자, 한복 등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장려상에는 박진수의 오늘 하루 얼마나 웃으셨나요? 송채담의 한복의 현재와 미래, 김혜진의 마음의 소리, 강경희의 이웃사촌이 정답이다, 정미지의 두 마리 토끼가 수상하였으며 우수상에는 한정근의 남자의 변신은 유죄, 황순자의 공부하기 딱 좋은 지금이, 최우수상에는 장진아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송계심의 연수는 다큐처럼 추억은 예능처럼이, 마지막 대상은 송명숙 스토리텔러의 고통은 또 다른 소통이다가 수상하였습니다. 당황하며 버벅거리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며칠 뒤 혼자 있던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따릉 따릉 따릉. 어쩌지? 올해 처음으로 열린 스피치 대전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3주년 행사 중 하나로 해마다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도 삶의 애환을 담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전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기자 송남영입니다. 학생들이 뉴스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미디어 컨텐츠 생산에 직접 참여해보고 이를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개최한 2017 학교뉴스 제작 경진대회.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제작한 학교뉴스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대 권리 중 하나인 참정권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 대선이 치러지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선거권 문제입니다. 해외 선진국들 가운데는 18세면 선거권이 주어지는 곳도 있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학생들의 의견과 아직은 좀 어려서 정치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전 지족고등학교 방송국 DJBS의 김영후 기자가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18세면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고등학생 전체가 이 선거운동에 정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대전 지역 고등학생 323명에게 18세 선거권에 대해 물었습니다. 찬성 55.1%, 반대 32.8%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청소년 정책 발전의 필요성과 정신적 성숙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의무, 책임 대비 형평성 측면과 해외 추세에 따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책이나 투표권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성숙해져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성세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유권자의 절반 이상인 64.6%가 18세 선거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른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갑 넓은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많이 어려워요. 또한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진보진영을 지지하는 18세의 표가 기성세대의 보수표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1.6%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바른정당 등 다른 보수정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표는 계속 쌓여가는 반면에 진보표는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이 선거권을 확대를 한다면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겨울의 광장, 촛불의 주인공이었던 청소년들, 그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기성세대와의 사회적 합의가 절실해 보입니다. DJBS 뉴스 김영우입니다. 네, 이번 주 역시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뿐만 아니라 학교뉴스 제작 경진대회에 참가한 우리 지역 학생들의 뉴스까지 다양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에서는 대전과 충남 그리고 세종까지 우리 지역의 대소사를 모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우리 지역 명소,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 더 즐거운 지역의 행사, 그리고 함께하면 언제나 좋은 우리 이웃들까지 모두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CNB 뉴스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민기자 뉴스를 종합해서 전해드린 CNB 대전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주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활동 기대합니다.